네, 우리 11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수는 SUMIF라는 함수입니다. SUMIF. SUMIF 함수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조금 비슷해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기억나시나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앞에 D가 붙었었죠? DSUM, DAverage, DMAX, DMIN 이렇게. 자, 우리 구하는 공식 한번 해볼까요? 문법. 자, DSUM 가로 열고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콤마 구할 필드명 하나 콤마 조건 범위 가로 닫고 조건 범위는 필드명 값. 그래서 조건 범위를 테이블에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테이블에 있는 조건 범위를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조건을 따로 테이블 바깥에서 따로 줬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조건을 줄 때는 우리 고급 필터 사용하는 것처럼 필드명은 복사, 붙여넣기. 값은 문자는 그냥 써주고 숫자는 부등호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숫자 온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요번에는 SUMIF 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SUMIF, AVERAGE if, MAX if, MIN if, 그 다음에 뭐 STD, EV if, 표준 편차, VAR if 사용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SUMIF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그런데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이긴 하나 아랫부분에 보면 필드명은 안 들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가로 열고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였었죠. 자, 그런데 SUMIF는 가로 열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근데 필드명 제외, 콤마, 겹다음표 안에다 조건 준다고 그랬어요. 겹다음표 안에다 조건, 콤마, 구할 범위, 얘도 범위예요. 그런데 필드명 제외한 범위. 그런데 겹다음표 안에다 조건을 주는 방법은 숫자는 앞에 부등호가 나와요. 그래서 부등호 숫자, 부등호 이상 숫자, 이하 숫자, 크다 숫자, 작다 숫자, 같지 않다 숫자, 뭐 같다 숫자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문자는 겹다음 편에다 그냥 써주십니다. 문자는 이렇게 겹다음 편에다 문자 써주는데 우리 요거 기억하시나요? 네, 얘는 문자이긴 하는데 A로 시작하는 문자 쓰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A로 시작하는 문자 얘는 A가 뒤에 있으니까 A로 끝나는 문자 A가 뒤에 있으니까 A로 끝나는 문자 그 다음에 여기 아스터리스크가 양쪽에 있다. 그러면 A를 포함하는 문자. 얘는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얘는 뭐냐면 요 뒤에 있는 A 곱하기라면 A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 부등호 같이 마주보는 건 뭐라 그랬었죠? 같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A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물론 A 대신에는 다른 문자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SUMIF, AVERAGE if, MAX if, MIN if 이랬는데 여기는 SUMIF S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이유는 여기 보시면 얘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 하나,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 하나,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 하나,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 하나였는데 SUMIF S는 복수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이 여러 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가 올 때는 SUMIF S, AVERAGE if S, MAX if S 이렇게 S 복수를 사용하는데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아까는 SUMIF S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겹다음 편의 조건 그 다음에 구할 범위였는데 이번에는 구할 범위가 먼저 옵니다. 당연히 필드명 제외합니다. 그런 다음에 콤마 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없으면 가로 닫아주고 더 있으면은 또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조건 또 계속 연이어서 써주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겹다음 편에다 조건 주는 거는 숫자는 앞에 부등호, 그다음에 문자는 겹다음 편에다 그대로 주는데 요거 해석하셔야 되죠. A로 시작하는 거, A로 끝나는 거, A로 포함하는 거, A로 시작하는 게 아닌 거. 근데 sum if, average if, max if, 그 다음에 sum if s랑 약간 사용하는 방법이 틀린 게 count if라는 게 있어요. count if, count if s가 있는데 뭐가 틀리냐면 얘네들은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겹다음 편에다 조건 콤마 구할 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수가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얘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에서 끝나고 구할 범위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count if는 개수를 구해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마지막 인수는 없어요. 그래서 count if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조건으로 끝납니다. count if s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조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조건 이렇게 여러 개가 올 때는 count if s.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가 이게 된다라는 얘기죠. 네,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가 이거고 겹다음 편에다가 이상 100. 그러면 내가 잡은 이 범위 중에서 이상 100이 되는 애들의 개수만 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람들이 몇 명일까? 라는 걸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점수를 범위를 쭉 잡은 다음에 여기서 70 이상 하면은 70 이상 맞은 학생들의 인원수를 구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하고 겹다음 편에다 명이라고 적으면 얘는 연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가 나왔다 그러면 5 뒤에다가 뭐라고 출력이 돼요? 명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이런 문자를 연이어서 연결하고 싶다 그럴 때는 %, 사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choos라는 함수입니다. choose. 자, choose는 선택한다라는 뜻인데 일단 문법. choose의 문법은 가로 열고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정수값이. 그래서 얘는 숫자가 앞부분에는 반드시 나오고 물론 이 숫자를 함수나 아니면 셀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수식을 줘서 숫자 1, 2, 3, 4, 5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주 편안한 함수인데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있는 숫자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결과 1로 자기가 알아서 점프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숫자가 만약에 2야. 그럼 어디로? 두 번째 결과로 점프를 해요. 여기 있는 숫자가 3이야.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세 번째. 4야.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네 번째. 순서대로. 네. 그래서 맨 앞에는 정수값이 나오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나오는 결과치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한번 해볼까요? 직관적으로 보세요. 2. 그 다음에 이 뒤에는 100, 300, 500, 700. 이게 결과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라는 것은 두 번째 값. 100은 1일 때, 300이 2일 때죠? 그러면 얘는 출력이 뭐가 돼요? 300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추수 3이에요. 3이라는 것은 몇 번째 값? 하나, 둘, 세 번째 값이니까 얘는 가평이 출력이 되겠죠? 네. 그리고 추수는 여기 앞에 이렇게 숫자가 오는데 이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수식이 올 수도 있고 함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요건 아예 그냥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수식을 아예 적어놨어요. 이건 뭐냐면 weekday 함수 기억하세요? 기억나시죠? weekday라는 것은 여기 있는 날짜 콤마 2라는 것은 1이 나오면 월요일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위크데이 함수라는 것은 1부터 7 사이에 숫자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콤마 2일 때는 월요일이면 1, 화요일이면 2, 그죠? 수요일이면 3 이렇게 숫자가 출력되니까 위크데이 함수는 요일 숫자를 출력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일 숫자로 표현했는데
그 숫자가 1이면은 이렇게 월이라고 출력을 하고 2이면 화라고 출력하고 3이면 수라고 출력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1이면 월, 요일, 2이면 화, 요일, 3이면 수, 요일 이렇게 출력하라고 했으면 각각 여기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나하나 요일을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뭐라고 해줘요? M% 한 다음에 겹다음 편에다가 요일이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자, 요거 우리가 문제 분석할 때 한번 다시 해볼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얘도 보세요. 얘도 MID는 뭔지 아시죠? 자, 그래서 세 번째에서 몇 글자, 한 글자. 얘는 추수 명령이랑 MID 명령을 사용할 때는 몇 번째에서 한 글자만 출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수식, 그죠? 여기는 숫자 값이 1, 2, 3, 4, 5 이런 정수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세 번째에서 두 글자다 그러면은 10단위가 넘어가 버리면은 이 결과 값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추수 명령이랑 MID 명령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세 번째에서 콤마 여기가 1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서 한 글자가 1이면은 100원. 2이면 200원, 3이면 300원 이렇게 출력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if문이랑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눈도장 찍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hlookup이라는 함수랑 vlooku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hlookup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값을 행에서 찾겠다라는 얘기고 vlookup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값을 열에서 찾겠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행에서 찾아?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이렇게 이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다라는 얘기고 열에서 찾아?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이렇게 여기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찾고자 하는 게 행이라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찾겠다라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죠? 네. 앞줄에서 몇 번째 학생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분단에서 세 번째 줄 학생 이게 행을 찾는 거죠. 그래서 Hlookup과 Vlookup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주는 거예요. 찾는 함수인데 Hlookup은 행에서 자 이거 문제 나올 때 행에서 행이니까 H 그죠? 열 Vlookup 이렇게 해주시고 문법은 가로 열고 제가 여기다 H14라고 했는데 H14는 그냥 예로서 적은 거고 여기가 찾는 값이에요. 요 찾는 값이 바로 H14에 들어있는 값을 찾겠다라는 얘기예요. 얘를 어디서 찾아요? 이 범위에서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범위에서 찾겠다라는 얘기예요. 얘를 여기 들어있는 값을 이 범위에서 찾을 건데 그 다음에 몇 번째 행을 찾을지 5라고 주면 다섯 번째 행을 찾겠다라는 얘기고 2라고 주면 두 번째 행을 찾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콤마하고 0 줬는데 0이라는 것은 옵션이에요. 그래서 옵션인데 이 0을 주게 되면 완전히 똑같은 값 출력해. 완전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서 출력해 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서 출력해 라는 얘기고 생략하거나 1을 주게 되면 근사값. 근사값이라는 것은 100에서 200 사이에 있는 값을 추출해. 그 다음에 10에서 20 사이에 있는 값을 추출해. 이런 식으로 근사값을 추출할 때는 생략하거나 1을 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똑같은 값을 출력을 해. 그럴 땐 반드시 옵션으로 뭐를 주셔야 돼요? 0을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여기 보면 얘가 이 전체 범위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범위를 잡을 때는 여기 내가 찾는 값이 여기 H14인데 찾는 값이 있는 첫 줄부터 내가 찾는 값이 H14다. 그러면 H14부터 첫 줄부터 범위를 전체 범위를 다 잡는데 이때 필드명 잡지 않습니다.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 두는데 어떻게 하냐면 Hlookup과 Vlookup 있고 가로 안에 인수가 찾는 값, 범위,
행번호, 콤마 0. 그죠? V1룹업도 찾는 값, 범위, 열번호, 콤마 0. 이 범위라는 것은 찾고자 하는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찾고자 하는 값을 첫 줄부터 범위를 다 잡는데, 필드명은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자, sumif, hlookup, vlookup. 그 다음에 추스 명령 기억하시고요. 인덱스. 자, 인덱스라는 것은 이 범위 중에서 행번호하고 열번호를 줘요.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자, 인덱스 전체 범위, 이 전체 범위는 얘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 범위를 다 잡은 거예요. 인덱스 전체 범위 얘를 다 잡았는데 4,2 얘는 4행 2열 4행 하나 둘 셋 넷 4행 여기가 4행 그 다음에 2열 1열 2열 그러면 4행이고 2열하고 만나는 부분이 뭐죠? 요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출력이 된다? 1700이 출력이 된다. 요거는 2행 2열 1행 2행 2열 1열 2열 그러니까는 마주 보는 부분 요거 그래서 얘는 700 이해되시죠?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5행 5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행 여기 5행 그 다음에 1열 2열 3열 4열 5열 그러면 여기 5행하고 5열 만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요거죠? 그래서 요게 2500이 출력이 됩니다. 인덱스랑 사실 같이 쓰는 함수가 매치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매치라는 함수는 찾는 값, 아까 H룩업, V룩업에서도 찾는 값이 먼저 나왔었죠. 찾는 값, 범위.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콤마하고 0을 주게 되면 완전히 일치하는 값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매치인데 1400을 찾으래요. 어디에서? 범위에서. 근데 만약에 범위를 이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범위를 얘를 잡았어요. 그러면 1400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럴 때는 얘는 하나, 둘, 세 번째 있어. 그래서 3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얘는요. 범위가 여기인데 이 중에서 1900을 찾으래요. 그럼 1900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그래서 얘는 네 번째 있어 라고 해주는 게 매치 명령입니다. 근데 매치가 혼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인덱스 함수랑 같이 쓰입니다. 인덱스 함수랑. 왜 같이 쓰이냐면 무슨 얘기냐면 자 인덱스 아까 좀 전에 한 거 전체 범위 그냥 여기까지가 행번호 여기까지가 열번호잖아요. 자 전체 범위 여기까지가 행번호 여기까지가 열번호. 근데 이 행번호를 뭐로 구하겠다? 매치 함수로 구하겠다. 여기 보면 만약에 내가 1900을 찾는다. 그러면 1900은 1행, 2행, 3행, 4행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900을 찾는다. 그러면 얘는 1행, 2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을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된 중에서 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 부분에 매치 함수가 나왔을 때는 요 아까 구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이게 구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행이 구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구할 열 번호를 찍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또 아까처럼 그죠? 행 콤마 열 위치를 구해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또 맥스 대신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라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이건 뭐냐면 맥스는 무조건 가장 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이 뭐니? 그러면 2400이니까 2400이랑 400의 행은 몇 번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여기는 5가 나오겠죠. 근데 라지 함수일 때는 똑같이 범위 잡고 콤마하고 숫자를 주는데 이 숫자가 1이면 첫 번째 큰 값. 그럴 땐 2400. 그죠?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가 2이면 어떻게? 두 번째 큰 값이니까 19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를 앞에 있는 것부터 다 차근차근 확인을 해 주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실기 문제든 필기 문제든지.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네,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학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 훑어봤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이제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계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 계산 작업 샘플 파일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 벌써 올려드렸어요. 거기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네, 크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 얘랑 얘의 평균을 구하래요. 얘랑 얘의 평균을 여기다 출력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계산식을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한 다음에 3개니까 3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죠. 자, 근데 우리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계산식는, 그죠? 평균은 뭐예요? 기억나시죠? 에버리지. 일단 함수명을 다 썼으면 가로 열어주셔야 합니다. 뭐 아까 기억나시죠? 에버리지, 썸, 맥스, 민, 이거는 가로 안에다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시 한번요. 보세요. 는 에버리지, AVR, AGE 가로 안에다가 범위 하는데 4, 5, 6월의 평균. 그죠? 그러면 여기 108, 150, 97, 108, 150, 97 범위 여기까지. 그죠? 잡고 반드시 가로 닫고 엔터를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런데 소점의 자리가 .3333 하고 나오니까 별로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평균을 구하고 소점이와 둘째 자리까지 출력하세요 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다 구하고 평균을 다 구했어. 그런 다음에 소점이와 둘째 자리까지 구하래. 그러면은 소점이와 자릿수 잘라주는 건 어떤 거죠? 라운드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라운드, ROUND, 라운드 이렇게 하고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지금 수식 구한 거니까 마지막에다 뭐 찍고 콤마 찍고, 그죠? 소점에 몇 자리? 2자리. 그러면 2하고 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 소점에 2자리. 그러니까 사실 라운드 함수는 혼자 단독으로 쓰이는 것보다 어떤 함수 계산식을 구하고 그 결과를 소점에 몇째 자리로 출력해 할 때 라운드랑 같이 쓰는데, 라운드, 인트, 앱솔루트, 트렁크 얘네들은 항상 함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경우가 더 많겠죠. 왜냐면 가로 안에 있는 값들을 소점의 자릿수를 구해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일단 첫 번째 수식은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해 놓을게요. 혹시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 뭐가 나왔지 하고 그럴까봐, 궁금해 하실까봐. 자, 이번에는 순위 랭크입니다. 랭크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실습은 안 했는데 랭크 수식을 한번 써볼게요. 랭크는 어떻게 됐으냐면 는 RANK 랭크.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앞에는 셀이고 그 다음에 범위가 옵니다 라고 했었고, 콤마하고 옵션이 0이 줄 수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0을 줄 수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1을 줄 수도 있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를 하는데,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범위 뒤에는 F4키를 누른다고 해서 F4를 또 써놨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했던 거 잠깐 볼까요? 아까 랭크 함수가 어디 있었냐면요.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보세요. 여기 랭크. 요 랭크 함수 여기 보이시죠? 그죠? 자, 랭크 가로 열고 셀. 이 셀은 내가 몇 등이지? 그 다음에 우리 반 친구 중에서 5번은 몇 등이지? 7번은 몇 등이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범위라는 것은 우리 반 전체 학생들의 평균 범위를 다 잡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F4키를 누른다는 것은, 우리 F4키 기억나시죠? F4키 한 번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달러가 몇 개 나오죠? 2개가 나옵니다. 달러 2개 나오는 건 무슨 주소?
절대 주소. 그죠? 절대 주소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값. 왜냐면 내가 몇 등인지 알려면 나도 우리 반 전체에서 몇 등. 그 다음에 내 친구 5번인 학생이 몇 등인지 알려면 걔도 우리 반 전체에서 몇 등. 그 우리 반 전체라는 건 안 변하니까 반드시 달러가 지정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략을 할 때 여기는 콤마하고 1이라는 옵션을 줬는데 얘는 콤마하고 1이라는 옵션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략하거나 0을 줄 때는 내림차순. 우리가 보통 시험 보면 큰 점수가 1등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림차순. 내림차순. 자, 생략했어요. 내림차순. 그런데 콤마하고 1 줬어요. 이거는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 자, 그럼 이제 이건 실습해 보시면 돼요. 보세요. 등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식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 아이고 삭제가 됐네요. 열심히 써놨는데 조금 더 여기다 다시 는 그죠? rank 그 다음에 셀 범위 그 다음에 F4 이렇게. 근데 만약에 옵션이 안 들어가면 내림차순, 옵션이 들어가면 오름차순도 해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얘는 여기다가 수식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하겠습니다. 자, 등수 구할 거예요. 면접 점수를 가지고 등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점수를 1등으로 하겠죠. 자, 그러면 는 랭크 rank 랭크 구하는데 누구 동수? 길재 동수 구할 거예요. 그러면 면접 점수 가지고 등수를 구할 거니까 길주의 면접 점수 찍고 콤마 그 다음에 뭐 온다 그랬어요? 범위. 근데 이 필드명은 안 오겠죠. 그럼 우리 반 전체 점수 범위 잡는 겁니다. 우리 반 전체 범위 이렇게 다 잡아줘야 되죠. 이렇게 네 잡고 그 다음에 뭐 누른다 그랬었죠? F4키 범위 잡자마자 F4 그러면 다 달러가 치워져 있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잡은 범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옵션 안 주고 가로 닫고 그냥 엔터 해주면 큰 점수가 1등이에요. 그럼 길주는 몇 등이 된 거예요? 3등이라는 얘기죠. 자, 선호도 한번 구해볼게요. 선호 등수는 랭크 rank 선호의 점수 찍고 선호 점수 찍고 콤마 우리 반 전체는 길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반 전체예요. 범위 잡는 거 기억나시죠? 마우스 포인트 모양 요 십자가 모양에서 이렇게 범위 잡고 범위 잡자마자 무슨 키? F4키. 왜냐하면 전체 범위 안 변하니까.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해주면 선호가 1등이네요. 그래서 한번 해주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시면 등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등수이긴 해요. 등수이긴 한데 아까는 점수 높은 애가 1등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점수 낮은 애를 1등으로 한번 해볼게요. 점수 낮은 애가 1등일 경우에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뭐 달리기 시합, 수영 시합 뭐 이런 것들은 점수 낮은 게 1등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rank 그 다음에 길주 점수 찍고 우리 반 전체 무조건 하나 찍고 전체 범위 잡고 F4 하나 찍고 콤마 전체 범위 잡고 F4 하나 찍고 범위 잡고 F4 랭크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구하기가 쉽습니다. 랭크 가로 열고 하나 찍고 콤마 범위 잡고 F4 그죠? 그런 다음에 콤마하고 내가 옵션으로 1이라고 줬다 1이라고 주면 가로 닫고 엔터 하면 오름차순이니까 얘는 6등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드래그 해주면 누가 1등이에요? 점수 제일 낮은 애가 1등이죠. 서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어떤 게 있냐면 구한 다음에 점수 뒤에다가 등이라고 붙여. 엔드 연산자 사용해서 그러면 이 끝에다가
이렇게 ND 연산자 주고 한 칸 띄고 겹다운 편에다가 등이라고 적어주시면 어때요? 등하고 붙죠? 네, 이렇게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제가 이렇게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강의 영상은 여러 번 돌리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도 수식을 볼 수 있게끔 좀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두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연봉의 두 번째 큰 값, 두 번째 작은 값. 몇 번째 큰 값, 몇 번째 작은 값 함수 뭐 있었나요? large, small 기억나시죠? 자, 수식 large는 가로 안에다 범위, 콤마, 숫자. small도 가로 안에다 범위, 콤마, 숫자. 자, 그럼 두 번째 큰 값이니까 large가 되겠죠? 그러면 large, large. large, large. 범위, 연봉액이니까 연봉. 필드명 안 들어갑니다. 그죠? 함수, 수학 함수에서는 필드명 안 잡아요. 네. 범위. 그 다음에 몇 번째 큰 값? 두 번째, 2. 그러면 엔터 해주면 여기에서 두 번째 큰 값이 가장 큰 값이 이거고 얘가 두 번째니까 맞았죠. 두 번째 작은 값, 스몰. 스몰, 범위 잡고, 콤마하고 두 번째 작은 값.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두 번째 작은 값 얘가 가장 작고 두 번째니까 이게 나온 거죠. 이렇게 되셨나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가 콤마하고 2가 아니라 1 그러면은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죠. 벌써 가장 큰 값 나옵니다. 만약에 콤마하고 5 그러면 다섯 번째 큰 값 되는 거죠. 제가 뭐 잘못 썼죠? 너무 크죠? 네. 자, 여기다가 스몰에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다섯 번째로 작은 값 하면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라지하고 스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이 뒤에다가 몇 번째 큰 값, 몇 번째 작은 값. 만약에 구하는 문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풍선도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array라는 건 범위를 잡으라는 얘기고 k라는 것은 숫자를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몇 번째 큰 값, 몇 번째 작은 값인지 여기서 출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고쳐놔야죠. 두 번째로 큰 값, 얘는 두 번째로 작은 값이니까. 자,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네, 여러분 실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수 변동 폭이에요. 보통 맥스하고 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중앙값, 뭐 그 다음에 분산 얘네들은 기초 통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 변동 폭은 어떤 걸 구하라는 얘기냐면 사실은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라는 얘기예요. 최대값에서 빼기 최소값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배수진의 1, 2, 3차 성적 중에서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을 빼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는 최대값 max 기억나시죠? 최대값은 함수가 max 그죠? 범위 누구의 수진이 범위죠. 다 잡는 거 아니고 이거만이에요. 그죠? 수진이 거만이니까 여기에서 가로 닫아줘야지 수진이가 1차, 2차, 3차까지 모의고사 성적에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서 요거 하면 엔터 해주면 얘는 최대값 구해진 거잖아요. 그죠? 최대값 구해졌습니다. 근데 변동폭이기 때문에 빼기 한 다음에 이제 최소값을 빼줘야 되니까 min 가로 열고 또 똑같은 범위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맥스 여기에 최대값 그 다음에 민 이 범위의 최소값 해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준 변동폭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가끔 가다가 만약에 이제 변동폭이 음수로 나오는 값이 있더라. 그럴 경우에는 음수로 나올 때는 무조건 다 양수로 출력해 라는 의미로 여기 앞에다가 앱솔루트는 항상 맨 앞에 온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ABS 가로 열고 마지막에다가 가로 닫아주면 이거 뭐냐면 문제에서 점수 변동폭을 구하는데 그 결과가 음수일 때는 양수로 출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앱솔루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구한 다음에 뭐 해주시면 되죠? 또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되죠? 네, 요거 하나만 제가 또 여기다가 이렇게 수식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계 예제를 다 풀어 봤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예제도 한번 풀어 볼까요? 여기 자 나왔네요. SQRT는 루트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것도 다 전체적으로 좀 크게 한 다음에 할게요. 네.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는 SQRT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값이 이거를 넣겠다라는 얘기죠. 가로 닫고 엔터 해주면 당연히 5. 파이는 어떻게 줘요? 파이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이 가로 열고 닫고 엔터 해주면 네, 소수점의 자릿수 지정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팩토리얼 FACT 가로 안에다가 얘를 클릭해 주면 되죠. 네, 됐습니다. 얘는 영어 단어가 뭐가 언더라인은 엉뚱한 게 들어갔죠? 네. 랜덤 RAND 랜덤은 무작위로 숫자 추출하는 거예요. 가로 안에다 인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해주게 되면 이거는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른 거 나옵니다. 그죠? 제가 막 복사할 때마다 숫자 결과 다른 거 나오죠? 왜냐하면 랜덤 함수이기 때문에. 랜덤은 어느 숫자가 나올지 모르죠? 우리가 익혀야 될 거는 랜덤이라는 함수는 무작위 수를 추출하는데 0부터 1 사이의 실수. 그러니까 0점 얼마, 0점 얼마. 그 다음에 얘는 파워인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파워. 파워는 인수가 2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넘버 콤마 파워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숫자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숫자는 하나 해주고 뒤에 있는 숫자는 우리가 임의로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 미스를 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워 함수까지 봤고요. 자, 요번에는 요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영업 일부의 인원수를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서 중에서 영업일부 몇 명인가 볼까요? 영업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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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일부. 그러면 영업일부 몇 명이에요? 4명이라고 출력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는 4라고 출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원수, 회원수, 개수 구하는 거는 count A, count blank 세 가지 함수 중에 하나를 사용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count는 내가 가로 안에 범위 잡을 때 그 범위가 숫자로 돼 있어야 되고 count A는 공백을 제외한 모든 것들의 개수를 구해줄 수 있고 count blank는 그 범위 안에 공백이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업일부 얘가 지금 조건이잖아요. 영업일부의 인원수를 어디서 구해줘야 되냐면 부서에서 찾아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부서는 여기 있으니까 얘는 문자예요. 그러면 카운트는 안 되고 뭐로? 카운트 A로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는 COUNT count A 하고 범위 잡으면 되죠. 부서 중에서 영업 일부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줄 거니까 부서 중에서 그죠? 부서 중에서 그런데 카운트 A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세요. 카운트 A를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했더니 7명이 나와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카운트 A를 했더니 그럼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뭐가 있냐면 count if로 사용을 하자라는 얘기죠. count if. 그럼 여기다가 는 기억나시죠?
COUNTIF, count if. count if는 range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이 영업 일부였으니까 영업 일부가 들어있는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어떻게 해요? 겹다음 편에다 조건. 기억나시죠? 자, count if는 요거죠? count if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겹다음 편에다 조건. count if s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조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조건. 네, 범위는 필드명 제외. sum if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겹다음편의 조건, 구할 범위. 근데 겹다음편의 조건은 숫자 앞에는 부등호, 문자는 그냥 쓰고 A로 시작하고 A로 끝나고 A 포함하고 A로 시작하지 않고. 기억나시죠? 네, 요거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 지정했고 겹다음편에다가 조건 써주죠. 그럼 조건이 뭐였냐면 영업 일부였잖아요. 영업 일부 이렇게 가로 닫으셔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엔터 하면은 아까 우리 영업 일부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4명 나왔네요. 자, 요번에는 1월의 합계인데 영업 일부 중에서 1월의 합계예요. 그러면 영업 일부의 1월은 얘. 그죠? 영업 일부의 1월은 얘. 얘도 영업 일부의 1월, 얘도 이거고 얘도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때는 얘랑 다 더한 다음에 더하면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가 이건 작으니까는 그냥 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많을 때는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합계니까 뭐를 구한다? sum if로 구한다라는 얘기죠. sum if. sum if. 자, sum if 또 읊어봅니다.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겹다음 편에다 조건, 콤마, 구할 범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은 영업 일부가 조건이에요. 그죠? 영업 일부가 조건이니까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아까랑 똑같습니다. 콤마, 조건, 겹다음 편에다가 영업 일부. 그죠? 그 다음에 구할 범위. 영업 일부 누구의 합계? 1월의 합계. 1월 범위, 구할 범위 잡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 이렇게.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를 해주게 되면 노란 부분의 합계가 구해진 거죠. 노란 부분의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sum if 범위, 그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조건. 여기 보면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조건은 겹다음편에다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영업 일부가 조건이니까 문자는 겹다음편에 써주고. 세 번째도 range, sum range, 합계를 구할 range. 누구의 합계? 1월. 그래서 1월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자, 그럼 2월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한 번 더 같이 구해볼게요. sum if 똑같이 sum if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겹다음 편에다 뭐라고요? 영업 일부. 그 다음에 콤마 2월의 합계니까 범위 이렇게 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3월도 같은 방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넓게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확인하기 편하라고. 네, 이렇게. 3월의 합계는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세요. 네.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1월부터 3월이 400 이상이래요. 그럼 1월도 400 이상, 2월도 400 이상, 3월도 400 이상인 합계, 총합계의 합계. 그러면 조건이 1월도 400 이상, 2월도 400 이상, 3월도 400 이상이니까 sum if s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if s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는 왜냐하면 조건이 1월도 400 이상, 2월도 400 이상, 3월도 400 이상 조건이 3개잖아요. 그죠? 3개고 합계를 구하려고 그랬으니까 sum if인데
sum if인데 조건이 여러 개니까 sum if s 이렇게. 자, 만약에 이 수식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강의 자료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sum if s 할 때는 구할 범위부터 나오죠? 그러면은 총합계가 구할 범위입니다. 네, 이 범위를 잡고 콤마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1월 범위 잡고 1월 범위 잡고 콤마 겹단편에다가 400 이상 부등호부터 써준다 그랬었어요. 자, 이상 400 첫 번째 조건 줬고 콤마 요번에는 두 번째 2월도 범위 잡고 2월도 잡고 콤마 겹단편에다 이상 400 세 번째 3월도 범위 잡고 3월도 범위 잡고 콤마 겹단편에다가 이상 400 이렇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구할 범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이상 400 2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이상 400 3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이상 400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하는 것들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죠. 했더니 이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셋 다 이상 400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안 되네요. 그죠? 이상 400 되는 게 얘는 이상 400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이상 400이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 얘랑 얘를 더했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해준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함수가 지금 우리가 실기랑 필기를 두 개를 동시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게 엑셀 부분에 실기랑 필기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도 잘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기 문제에서는 결과를 주고 그러니까 함수식을 주고 결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뭐 이런 거 나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좀 천천히 잘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11차 시 그죠? 여기까지 하고 네. 나머지 여기 수학 함수에 관련된 문제 분석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분석 작업과 그 다음에 기타 작업을 12차 시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